자, 오늘 해외 뉴스 이거 좀 전달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34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는데 조선일보 특파원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 모양입니다. 생일날 소원 성취한 트럼프. 이게 이 특파원이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는지 아니면 편집부에서 뽑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헤드라인입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의 행정부가 왜 지금 이런 열병식을 여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야지, 트럼프가 완전히 독재자니까 지 생일날 그냥 생일 파티한다고 군대를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거 진짜 저는 만약 이 기사를 헤드라인 뽑는다면 이렇게 뽑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34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 생일날 이게 아니고요, 신냉전 확인한 트럼프 정부. 이렇게 저는 뽑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 국방 예산만 천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 얼마네요? 여러분 한 45조쯤 되죠. 천조가 넘는 국방 예산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제 슈퍼파워 최강대국인데 왜 저 나라가 30몇 년 만에 열병식을 할까요? 언제 열병식하고 끝내느냐? 91년도 열병식하고 끝냈습니다. 91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련이 망한 해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된 해가 바로 91년이에요. 즉 91년까지만 해도 미국도 열병식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91년 이후에 천하 통일이 되고 나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근데 34년 만에 이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왜?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좀 배웠다는, 먹물 좀 텄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제가 받을 때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좌파 내지는 중도 좌파 성향의 먹물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특히 언론에서. 생일 잔치한다고 트럼프가 이걸 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조선일보 기사를 읽으면은 독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트럼프 저 정신 나간 영감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냉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전성절을 매년 합니다. 매년. 여기에 누가 와요? 시진핑이 와요. 푸틴과 시진핑. 여기 이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앉아있죠. 그럼 이런 거는 왜 조선일보는 까질 않지? 뭐 러시아가 전성절에 열병식 한 건 당연한 거고,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미군이 이 열병식에 투입시킨 병력이 6,700명. 근데 러시아는 몇 명인 줄 아세요? 12,000명. 12,000명 한대, 매년. 12,000명씩 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러시아군 열병식 딱 치면 나옵니다. 크렘린 궁전 앞에 우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러시아 말로 우라 이러면서 뭐 전체주의 국가가 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말은요, 미국이 지금 열병식을 할 정도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미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냉전의 거대한 축인 중국 공산당이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너무나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다. 우리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난 기사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죠. 이스라엘이 이란군 수뇌부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제거당한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에 살다가 이렇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여기 집에 사는 누군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이 벽을 뚫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암살합니다. 여기만 딱 표적 암살이에요. 표적 암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딱 표적에서 때려버리잖아요. 이란 군 수뇌부가 지금 마비돼 버렸습니다. 지금.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마비되느냐? 이런 게 마비됩니다.
렌터카에 깜빡 놓고 내린 K2 소총. 육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흘 뒤에 민간인 신고받은 뒤에야 사고를 파악했다. 이 총 K2 소총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총입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처음에 사관학교 입교하면요, 선배들이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총 들고 있는 거 총을 뺏는 훈련을 시킵니다. 선배들이 총을 뺏어요. 일부러 뺏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뺏긴 사관학교생들은 그 총을 다시 되찾기위해서 선배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총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군인에게 있어서 총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 총이 사흘 동안 어디가 있었다? 렌터카 카센터 집에 있었다. 근데 육군은 전혀 모르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실태. 뭐 총알 탄피 하나 없어진 게 아니고 총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난번 그 비상계엄 직후에 터진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왜 장군님이, 별 안 하던 장군님이 울고 계시네? 눈물을 흘리시네. 왜 울실까?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눈물을 흘리셨군요. 눈물을 막 흘린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막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다. 제가 뭐 이분이면 눈물 흘리고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찌질하게 울어대는 대한민국 장군의 눈물. 지금 우리 군대가요, 이 수준입니다. 지금 저는 저 눈물 흘린 저분을 뭐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눈물 흘릴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는데, 그 배지들, 국방위 배지들 앞에서 별단 사람이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칼럼을 쓴 이 정치학 박사인 장순이라는 분이 뭐 이 칼럼에서 찌질하게 울어대는 대한민국 장군의 눈물, 여기에 이런 말을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문제냐. 특전사령관, 이거 이제 곽종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령관이라는 자는 부대를 불시에 찾아온 국회의원들을 상급 지휘관의 사전 승인을 생략한 채 보고도 안 하고 면회실에서 만나서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복을 입은 채로 정리되지 않은 유도 질문에 미주알 고주알 작전상의 비밀급 얘기를 녹화하는 모습이 떠들고 있다. 두 번째, 대화 중에 비화폰으로 부여된 군사당 명령과 지시를 다 까발려서 알리는 입술의 가벼움에 대한민국 장군의 수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치 정치인들에게 나는 지금 협조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 살려달라라는 정상참작용 진술은 아니었는지. 세 번째, 상명하복의 군에서 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상대로 사과해야 할 발언을 작전시행 부대장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한다는 발언은 결국 자신의 상관을 모욕하는 것이며, 지시에 최선을 다한 부하들에게도 공개적 사과 발언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직접 할 수 있었음에도 과연 장군으로서 작전적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정치인 됐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지휘관들이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 이 소리입니다. 또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이야기인데요. 더욱이 눈물까지 보인 것은 부적절했다는 조롱 섞인 세간의 평도 돌고 있는데, 더욱이 육사를 나와서 대장까지 별 4개 사성 장군 영예를 누린 자는 후배 장군들을 찾아가서 구금을 각오했다더니 하면서 인터뷰를 빙자한 사전수사관처럼 자백녹취를 만들어 공개하는 막장 드라마가 벌어졌다. 또 참모총장이라는 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의 자제력을 읽고 군사보안시설을 상세히 설명해 오히려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국민의힘 장성 출신,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닙니다. 3사관도 아닙니다. 강선영 의원 아시죠? 국방위 질의에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닌다. 라는 국군복무기본법 제5조 3항을 되뇌이며 대한민국 장군들을 질책했다. 이러니 똥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